나를 보렴. 가장 긴 궤적을 그리는 직선의 무기를 사용할 땐 말이지. 나를 보렴. 작은 틈새로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를 사용할 땐 말이지. 나를 보렴. 닿은 것을 으깨버리는 유연한 무기를 사용할 땐 말이지. 딸, 이건 나선이야. 한 번 박히고 나면 조금만 움직여도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단다. 처음에는 따끔한 가시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빼내려 할수록 파고드는 무기지. 하지만 계속 파고들긴 해도 정작 꿰뚫고 나오진 못해. 끝에 도달하려 할수록 나선은 점점 느려져서 결국엔 끝에 닿을 수 없거든. 딸, 훈련은 어땠어? 아, 맞아. 나이프로 내 팔을 관통시키면서 상대를 38번 찔러야 했거든. 20번째부터는 정말 아프더구나. 그거 알아, 딸? 자결통은 찹쌀통보다 100배는 더 고통스럽다고 하더라. 그러니 누군가를 처리해야 할 땐 불은 사용하지 마. 그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너만을 저주하며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적어도 마지막엔 그들에게 더 나은 주마등을 안겨줘야 하지 않겠니? 가까이 와보렴. 얼굴에 긁힌 상처가 있구나. 발렌치나의 수업 중에 생긴 거겠지? 그는 너무 과격해. 상처의 개수가 곧 훈련의 척도와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자야. 흉이 안 지게 잘 치료해야지. 딸, 합치면 되는 거야. 그래, 포크 숟가락처럼. 맞아, 포크 숟가락. 세상은 포크와 숟가락 두 개로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합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었어. 네가 어떤 상황에 놓였던 간에 그걸 기억하렴. 사실은 정반대로 보였던 기술일지라도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단다. 그자도 너무하는구나. 자기 자식 아니라고 이런 꼴을 한 너를 두고 가버리다니. 이제 집에 가자. 소라, 딸. 오는 길에 성적표를 봤단다. 그자들이 왜 너를 3등에 뒀는지는 알겠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렴. 사람을 죽이는 건 요 시대 네가 1등과 2등보다 뛰어나니까. 그렇구나. 알겠어. 모든 나선의 비밀번호는 뻔하잖아. 네 생일이었단다, 딸. 그날도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지령대로 케이크를 사놓았는데 결국 한 입도 못 먹은 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상처에는 꼭 흉지지 않게 반창고 붙이고. 간단한 질문이야. 집으로 직접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니? 딸, 방금 그 말 효과 좋았어. 여기 심장이 잠깐 찌릿했거든. 왔구나. 안 그래도 네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 가끔 네가 보고 싶을 때는 말이지, 딸. 네가 찢어버린 이 화상 자국을 결에 따라 매만지곤 해. 이쪽은 우둘투둘하고 이쪽은 모래같이 잘게 부서지는 느낌이야. 파도가 치는 것 같지. 이렇게 마주보니 얼굴이 많이 뜨겁고 아프네. 아라야는 너를 참 좋아했지. 부디 얼굴은 기억이 나는 상태면 좋겠구나. 네가 그날 검을 워낙 여러 번 휘둘렀어야지. 글쎄, 그렇지 않다는 걸 딸 네가 모르지 않을 텐데. 영리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 시오미 그자가 내게 원망을 쏟아낼 때마다 너는 어딘가로 꼭꼭 숨어버리곤 했었잖아. 그때 나는
네가 술래잡기에 대단한 소질이 있었다고 믿었지 뭐니. 사실은 그저 피로 이어진 그 탁월한 감각 덕분에 그 특별한 시간 금고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건데 말이지.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겠구나. 그자는 너를 유독 미워했지. 자신의 본업을 제일 소홀히 하기도 했고, 그 혐오는 스스로가 미래를 놓아버린 탓에 생겼어. 희망도 바람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자, 여기로 앉으렴. 동화책 읽어줄까? 네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시간을 제일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러기엔 너무 커버렸다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갔지. 순서를 건너뛰려 하는구나. 옛날에 우리는 모든 책을 끝까지 읽지 않고 결말을 아껴 놓았는데 알진 모르겠지만 나는 전부 책갈피로 기록해놓고 있었어. 언젠가 네가 이 시간을 그리워하게 된다면 다시 읽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딸, 네가 지금 5살이 아니었다고? 농담이었어. 그다지 재미가 없었나 보구나. 물론 우리 딸이 13살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는 건 알고 있지. 동화책을 보는 곳에도 정해진 나이가 있니? 그건 권장에 불과해, 딸. 아빠는 항상 동화책만 읽는 걸. 그건 글만 읽는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자랑하려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편견이야. 글을 통해서는 영영 알 수 없잖니. 이 원숭이의 눈이 어떻게 생겼을지, 무슨 색깔일지, 웃음을 터뜨릴 땐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래서 읽는 내내 늘 불안하더구나. 내가 상상한 그 모습이 그 작가가 정해놓았던 그 실체와 얼마나 다를지. 그리고 딸, 너도 동화책 읽는 거 좋아하잖아.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읽자꾸나. 결말은 아껴두는 편이 좋잖니. 그래서 딸, 약속했잖아. 그래, 바늘 1000개 삼키게. 딸, 어디까지 각오했어? 그거 듣기 좋네. 아빠를 위해 네 전부를 바친다는 것 같아서. 그 애는 어디에 숨기고 왔어? 너의 그 검으로는 거미줄을 끊을 수 없어, 딸. 이 거미줄은 아무리 예리한 날로 베고 베어도 끝까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질기거든. 딸, 담배 끊어. 여전히 담배는 끊지 못했구나. 그건 지혜성을 닮았나 봐. 그렇지? 피라는 게 그런 거지. 너는 시오미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기침을 해댔어. 하지만 그런 네가 어른이 되자 같은 길을 택했지. 어떡하겠니? 나라도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지. 아라야를 찾으려면 지혜성에게 다녀와 딸. 그곳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게. 아무래도 이곳에는 손님들이 더 오려는 모양인 것 같아서. 딸, 아마 내 얼굴을 불태우면서 같이 사라졌겠지만 말해줄게. 그 아이는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졌지. 그리고 키는 네 무릎보다 조금 더 컸어. 웃을 때는 아직 자라고 있는 앞니가 드러나지. 빨간색 란도셀. 그리고 너를 좋아했어. 어때? 이런 말을 들어도 떠오르는 건 모호하지? 그게 내가 동화만을 읽었던 이유야. 그래, 당신의 피를 이은 귀한 아이지. 이 아이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과 적성은 아주 절묘해. 지혜성 당신 따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당분간은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시간을 적절하게 가지는 시기를 둘 거야. 아, 아이의 이름은 요시히데가 좋겠네. 그래, 지혜성. 당분간 아이는 당신이 맡고 있어. 그거야, 당신 피부치잖아. 눈만 빼면 아주 쏙 빼닮은. 하필이라는 것만큼 이곳에 떨궈진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단어는 없어. 이렇게 서로가 멱살잡이하면서 찬찬히 얽혀가는 거지. 계속 연과 업이 엉켜가다 보면 어느새 거미집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침내 얻은 아이를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네. 아, 미안하구나. 이 모기는 다루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준 것 같네. 내 탓은 아니야. 그런 함정까지 준비할 이유는 없었거든. 평소에 무기를 잘 관리하지 그랬어. 중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무기는 없는 것과 다름없을 텐데 깊이 생각할 건 없어? 내게만 운이 따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나을 거야.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나? 딸, 오늘은 어떤 동화를 읽어줄까? 연민이구나. 어제 읽어줬던 책에서 뱀이 개구리를 삼키고 있을 때 발버둥 치는 개구리를 삼키면서 뱀이 엉엉 울었던 장면을 기억하니? 뱀이 울었던 이유가 그거야. 개구리가 삼켜질 때 느껴질 고통을, 개구리의 삶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슬퍼한 거지. 아니, 우리 중에는 아마도 그런 걸 가지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곳은 거미집이니까, 딸. 거미는 사냥을 해야지. 그래, 때가 되면. 그것도 때가 되면. 아니, 너에겐 없을 거야. 그래, 하지만 추천하진 않아. 소중한 것으로 채워지면 언젠가 채워졌던 것보다 크게 도려내지기 마련이거든. 여기. 뭐냐고? 딸? 이건 나선이야. 한 번 박히고 나면 조금만 움직여도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단다. 하지만 계속 파고들긴 해도 정작 꿰뚫고 나오진 못해. 끝에 도달하려 할수록 나선은 점점 느려져서 결국엔 끝에 닿을 수 없거든.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아니? 의심이란다. 그게 뭐니? 그렇구나. 그럼 나는 딸이 녹여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겠다. 몰랐다는 핑계는 너무 성의가 없는걸? 앞으로는 모든 나비의 허락이 떨어져야 검을 꺼낼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고 보니 당신이 이곳으로 넘어온 지는 이제 3년이 지났지? 설마
설사 대가리를 수박 쪼개듯 갈라버리고 싶어도 그럴 무기가 안 나온다면 그 시절로 돌아갔구나. 걱정 마렴. 사로는 네 손 안에서 잘 잠들어 있단다. 검의 이름은 아라야시키라고 한단다. 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드높은 격을 가졌지. 그렇기에 그 검은 무엇이든 벨 수 있고 된 것은 다시 아물지 않지만 그 대가로 네 머릿속도 같이 베어지지. 너무 예리해서 어떤 기억이 베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러니까 거미집은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네가 그 검을 뽑는 순간들을 관리할 거야. 그래서 이번 작전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단다. 네가 검을 뽑아야 한다고 말이야. 오늘은 별 말이 없네, 딸. 이런 작전할 때마다 말버릇처럼 물어보곤 했잖니. 언제까지 반복되는지, 끝이 있긴 하는 건지, 끝이 있는 거라면 그 실체는 무엇인지. 사춘기라는 것이 오면 자식은 말이 점점 줄어들고 예전처럼 살갑지 않게 된다고 하던데, 결국 내게도 오고야 만 걸까? 입이 매서워졌구나, 딸. 네 딸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딸, 나는 충분히 상처 입었고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제 그만 휘두르렴. 아직 한 명 더 남아있잖니. 이런 시간 얽힘이 되었구나, 알아야. 내 생각엔 말이야. 이 금고 안에는 내 딸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모양이야. 그 아이의 피는 시간의 흐름에 특별한 영향을 받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너 또한 아라야시키의 적성자를 원했던 엄지의 고위 간부들로 인해 요시히데와 같은 피를 이어 태어났지만 우리 요시히데 같은 적성치를 내는 건 불가능할 거야. 피는 물론 중요해. 하지만 피는 기본적인 조건일 뿐 정말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생각이지. 시간을 인지하고 바라보는 그 아이만의 고유한 감각과 균형감 그리고 관점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같은 피라고 시간을 견뎌내고 읽어낼 수는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서 오히려 꼬여버렸네. 이 금고에서 네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 네가 어떤 감정으로 그 문을 열고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우린 요시히데 그 아이와 반드시 다시 만날 예정이야. 그 아이가 완성되지 않는 한 거미집은 건재하거든. 마침 거미집에 한 자리가 비었어. 네 적성이라면 비어있는 지혜성도 부작용을 겪고 있나 보구나. 시간들이 불안정하게 중첩이 되었으니 평생을 그럴 수밖에. 아마 눈을 감고 있어도 그 들이닥치는 장면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 그게 시간이거든. 피할 수가 없지. 그래, 딸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거야.
마침내 그려내기 시작했구나. 과연 내 딸이야. 칭찬해주마. 그래서 이거란다. 모든 손가락이 그토록 기다렸던 거미집의 최종 작품에 운이 띄워졌어. 소라, 보이니? 이제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맞아. 물론이지, 소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도 그래. 2번은 못 볼 구경거리라지만 너는 남아 지켜볼 이유가 없을 텐데 네 아비는 그 쓰임을 훌륭하게 다했어. 넌 그저 떠나면 그만이지 않니?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짓을 하는구나. 저 검의 심장을 꿰뚫린 이상 머지않아 숨이 멎을 텐데 딸 표정만 봐도 느껴지지 않니? 이미 늦었다는 걸. 자, 너희들 중 방금 저들의 얼굴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내게는 전부 흐릿해졌거든. 이름도 남지 않았어. 그건 즉 완성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알다시피 이 도시에서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참 번거롭지. 휴지를 아무리 갈갈이 조각을 내거나 태우거나 삼킨다 하더라도 그 휴지의 존재를 기억하는 자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찌꺼기를 얻어내고야 말거든. 그렇기에 한 번 들어가면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는 구덩이는 많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수건, 거미집의 존재 이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손가락 모두를 위한 공동의 사업이랄까? 잊고 싶은 건 전부 다 이 구덩이 밑에 깊숙이 시면에 있는 거미집에 가져다 버리는 거지. 여긴 하나의 쓰레기통이야. 비밀을 한없이 가라앉히는 끝없는 우물이고 사건들이 묻히는 벚꽃 무덤이지. 저마다 추악하고 잊고 싶은 무언가를 여기에다 던져두고 더 이상 떠오르지도 떠올라질 수조차 없게 하는 곳. 이미 숨이 끊어진 아비들, 아직 살아남은 아비들, 그리고 이곳까지 온 너희들 모두 수고가 많았어. 딸을 완전한 공허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족쇄를 만들어야 했어. 족쇄는 반드시 허물을 불러오니까. 이제 그 틈새를 고독이 빈틈없이 채워줄 거고 모든 것이 소멸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검의 나락이 될 거야. 끊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건 딸도 알고 있었나 봐. 담배의 마지막 한 모금이 가지는 미학을 스스로를 태워가며 베어가며 사라져가며 내는 한 점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딸,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지금의 모습이 아까보단 훨씬 아름다워 보여. 하지만 방금 네가 무엇을 잊고 무엇을 놓쳐버린 건지, 아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걸 네 손으로 보내버렸지 뭐야. 이제 그 아이를 이루고 있던 모든 건 너로 인해 모두 끊어졌어. 네가 이곳으로 왜 돌아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건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건지. 너에겐 남아있는 게 없게 되었단다. 밖에서 보고 있었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작 너의 안에서 전부 사라진 거야. 맞아. 글쎄, 그건 늘 나에게 속삭여주시는 헤르메스만이 알겠지. 네 말을 듣고 곰곰이 떠올려보니 딸, 정말 없는 것 같네. 그런 건 어느 날 지령은 내게 이름을 바꾸라더군. 그래서 새 이름을 만들었지. 어느 날 지령은 내게 가족을 만들라더군. 그래서 아내를 만났고 아이를 키웠어. 그리고 어느 날 지령은 내게 눈앞에서 누군가 살해당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광경을 지켜보라고 하더군. 그래서 기다렸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아내와 아이는 내가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하지 못했지. 그러면 안 되는 걸까, 딸? 거미줄에서 나가고 싶었던 거미 이야기에 대한 책을 기억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거미가 거미줄을 나가고 싶어 하니까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현명한 번데기가 말했지. 거미줄을 3000번 돌아보라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3000번을,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3000번을 더. 거미는 희망을 품고 거미줄을 뱅글뱅글 셀 수 없을 만큼 돌고 또 돌았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미줄이더군. 절망에 빠진 거미는 이제 번데기의 모습이 아닌 부화해버린 나비에게 따졌어. 거미줄을 셀 수 없이 돌았는데 왜 바뀌는 것이 없냐고. 그때서야 나비가 홀홀 날아가며 말했지. 나갈 수 없는 거미줄에 아주 절망해서 하늘을 봐도 더 이상 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거미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딸, 희로애락을 맛보게 하는 족쇄에 묶이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단다. 삶은 고통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게 내가 거미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야. 이대로 널 보내면 너는 평생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지. 널 막아 이곳에 머물게 한들 내게 남는 건 없을 거야. 하지만 공허한 후회가 심장을 파고드는 것보단 낫지 않겠니? 좋아, 시작하자고. 하나, 둘, 투어, 넷, 다섯, 시스, 일곱, 앞으로 둘, 여덟, 앞으로 하나, 네프. 완료. 떠날 이유는 없을 거야, 딸. 너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 이 상처는 치료할 필요가 없었어. 네가 집에 돌아오면 결국 이 상처는 다시 달아오를 텐데 미리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겠니? 딸, 너만 남아있으면 돼. 그러면 거미집은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 가지 마렴. 무화몽중, 아비규환, 지리멸렬. 네 버릇은 다 꿰고 있단다. 그런 모습도 여전히 아름답구나. 대단한걸? 하나, 둘, 투어, 넷, 다섯, 시스, 일곱, 앞으로 둘, 여덟, 앞으로 하나, 네프. 완료. 심장으로 창을 찔러 거꾸로 매달고 둔기를 휘둘러 무거움의 아래로 눌러서 검으로 마구 쪼아 뜯어먹어라. 그래. 결국 이런 날이 왔구나. 딸, 알고 있지? 예측은 의미 없다는 거. 떠날 이유는 없을 거야, 딸. 너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 떠날 이유는 없을 거야, 딸. 너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야. 네가 여기로 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지. 얼어붙은 피를 길게 휘감고 소리 없이 손뼉치고 목소리 없이 베어서 날카로운 날로 낙엽 향나듯 폭포 소리로 울어라. 기행할 것도 없이 여기가 네가 있을 지옥이잖니.
이 나락이 네가 머물 곳이야. 이 나락이 네가 머물 곳이야. 만들어진 생애를 살아온 아둔한 사람. 그게 너란다. 그리고 나이기도 하지. 이제 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순 없어. 도망친들, 신의 병졸이 너를 잡으러 갈 테니. 딸, 나를 원망하진 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딸, 나를 원망하진 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하늘을 들춰 내 딸을 데려가려는 모든 걸 치워버릴 수밖에. 하늘을 들춰 내 딸을 데려가려는 모든 걸 치워버릴 수밖에. 그 운명은 네 운명이 아니야.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오렴. 요시대, 끊어낼 수 없는 거야, 딸. 제멋대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끊어낼 수 없는 거야, 딸. 제멋대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모래성을 부수는 게 슬프니까. 그래서 우는 거야. 파도는 바람에 의해 움직여. 바람이 불면 그건 밀물과 썰물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건 다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지. 하지만 딸, 잘 생각해봐. 파도는 바람이 끌어당겨줘서 모래성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는 바람이 미는 대로 모래성을 부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파도는 슬플 필요가 없는 거지. 글쎄, 그건 찬찬히 알아가 보도록 할까? 결말을 아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딸이 아빠만큼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 보는 거지. 파도 소리가 들리는구나. 쓸쓸해. 아라야시키를 다룰 수 있게 되었구나. 요시 이데 그 유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된 이상 너는 다음 손가락 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검이 되어버렸단다. 널 지켜줄 집은 이제 없어. 그러니까 몸 조심해, 딸. 이런 염색을 다시 해야겠네. 이걸 읊으라고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지치는군. 딸, 아무래도 네가 땡 쳐주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야.